지금 제 주변에도 이렇게 부동산 공부하시는 분들을 보면 계속 강의만 듣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게 제가 계속 투자를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오늘 저는 40살인 제가 만약에 30살로 돌아간다면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돈 공부를 한 지 거의 10년이 다 된 것 같아요. 제가 후회되는 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후회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아직 제 나이가 안 된 분들은 미리 또 방향을 잘 잡지 않을까 싶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제가 그 나이로 돌아가면 할 것은 똘똘한 한 채를 사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이렇게 투입을 해서 똘똘한 한 채를 사려고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집에 정말 오랫동안 계속 실거주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똘똘한 한 채는 아니었지만 제가 일단 가용할 수 있는 돈을 다 활용해서 집을 샀고요. 그 집에서 8년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그냥 깔고만 있었던 거예요. 그게 저는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돈을 깔고 있지 않고 나는 그냥 월세 살면서 그 돈을 가지고 그 좋은 시기에 투자를 했다면 훨씬 더 자산을 빨리 늘릴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산 시장도 항상 상승이 있고 하락이 있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긴 기간을 봤을 때는 항상 우상향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되돌아간다면 저는 그 돈을 나눠가지고 정말 제가 사고 싶은 그런 종목들에 투자를 정말 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결혼할 때 신혼집을 마련하는 부분인데, 그때 전세 살지 않고 저는 월세 살면서 다른 곳에 집을 사두거나 아니면 구축 소형이라도 저는 집을 사서 시작을 했을 겁니다. 이게 어떻게든지 일단 내 집이라는 거, 내가 그 집에 살든 안 살든 내 소유의 집이 있어야지 이게 상승기가 왔을 때 이게 확 오를 수 있는 그 기회를 내가 잡을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계속 전세를 살다 보니까 어디 집이 올랐다 하더라도 그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내가 그렇게 돈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전세에 살 돈을 가지고 작은 평수의 구축 아파트라도 저는 샀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세 번째는 1주택에 정말 연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계속 무주택이었다가 1주택이 되었잖아요. 그럼 저는 1주택으로 평생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1주택으로 내가 살아야지 나중에 이거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니까 저는 계속 그냥 1주택을 유지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에 빠져 있다 보니까 제가 더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좀 더 생각을 넓힌 게, 그러면 내가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활용해서 나는 기존 주택을 비과세를 받고 그렇게 계속 해나가야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일시적 1가구 2주택 계속 유지해서 그렇게 비과세 받고 세팅하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또 생각을 하니까 제가 돈은 있는데 집을 더 사고 싶잖아요. 계속 그 욕구를 억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들었던 생각은 여기서 내가 2주택이 되면 안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계속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나중에 2주택이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나 왜 그렇게 나는 고민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때로 돌아간다면 1주택에서 2주택이 되는 거 그렇게 고민하지 않고 그냥 바로 했을 것 같아요. 최대한을 빨리 해서 내가 집을 더 늘려서 내 자산을 키워야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아파트만 저는 보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빨리 다른 종목들을 이제 공부를 했을 겁니다. 아파트만 생각을 하면 너무 이 세금에 대한 제약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아무리 돈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 늘리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나 취득세만 하더라도 3주택만 돼도 취득세 중과가 되기 때문에 집을 더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제 주변에도 지금 계속 이사를 가고 싶으신데 취득세 중과 때문에 세금만 거의 몇천만 원씩 이렇게 나오니까 옮기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트만 보면 이런 제약이 있지만 아파트 말고 다른 종목들도 많이 있잖아요. 상가라던가 지산이라던가 입주권이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부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면 우리가 세금을 줄이면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최대한으로 그런 것들을 빨리 공부해서 저는 그렇게 제 자산들을 다양하게 좀 세팅을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저는 최대한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제 스스로 공부를 해서 저의 기준을 빨리 만들 겁니다. 지금 제 주변에도 이렇게 부동산 공부하시는 분들을 보면 계속 강의만 듣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게 제가 계속 투자를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결국에 강의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내 스스로의 그 기준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스스로의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들이 어떻게든 내가 실행을
실행을 하면서 경험을 해야 돼요. 경험을 하면서 그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고 강의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걸 똑같이 내가 해보면서 내 것으로 계속 만드는 그 과정이 필요하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그 과거로 돌아간다고 하면 계속 그런 강의만 들을 것이 아니라 그냥 제가 스스로 계속 그걸 빨리 제 것으로 계속 만들고 그걸 남들에게 계속 알려주려고 했을 것 같아요. 최대한 빨리 그걸 알려주려고 하면 제가 그 행위를 통해서 제가 더 빨리 성장하게 되거든요. 거의 30대 후반이 되어서야 이제 그런 방법들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했지만 만약에 더 빨리 그걸 알았다면 훨씬 더 지금보다 제 지식들 더 성장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저희 소치님들은 내가 그냥 듣는 그런 공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 공부로 전환을 시키신다면 훨씬 더 그 지식이 더 내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좀 빨리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6번째는 저는 어떻게든지 책을 더 빨리 냈을 것 같습니다. 제 첫 책이 거의 제가 40에 이렇게 출간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전까지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같이 평범한 사람은 절대 책을 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첫 책을 집필을 할 때도 저는 그 생각은 변하지 않았어요. 나는 너무 평범한 사람이라서 책을 쓸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 달랐던 점은 뭐냐면 그렇지만 나는 책을 쓸 거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평범한 사람이든 제 지식이 부족하든 제 인생에 책을 꼭 한 권 쓰고 싶다는 목표는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계속 미뤄왔는데 그때서야 이제 제가 쓴 거죠. 근데 제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제 책을 사랑해 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책이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그 결과를 떠나서 훨씬 더 빨리 책을 썼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책은 누구든 다 쓸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난 되게 평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특별함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똑같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걸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꼭 책으로 이렇게 내셨으면 좋겠고요. 책을 내는 방법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내가 제목을 정하고 목차를 대략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면 돼요. 그 전 단계로 전자책 같은 것도 쓸 수 있잖아요. 그걸 한번 써보시고 또 책을 쓰시면 충분히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을 쓰실 때도 중요한 게 내가 거절당해도 괜찮다는 그 마음가짐이에요. 우리가 계속 출간 이제 메일을 보내잖아요. 제 책을 써달라고 메일을 보내는데 아무 응답이 없다 하더라도 또 하고 또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책을 정말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만약 과거로 돌아간다면 최대한 빨리 부동산 투자를 했을 겁니다. 그 이유가 그때는 나이가 어렸고 이 부동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저는 그냥 내 집에 살면서 월급을 받아서 그 돈을 아끼고 살면은 부자가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리 제가 그렇게 10년 이상을 살아도 제가 부자가 되지 않더라고요. 항상 저는 돈 걱정을 하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알게 됐던 게 그 방법이 틀렸구나. 어떻게든 우리가 자산에 투자를 해야지 우리는 부자가 될 기회를 얻을 수 있구나.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과거에 저로 돌아간다면 어떻게든지 빨리 저는 부동산 투자를 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30의 나이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했을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다 정답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 나이를 지나 40이라는 나이가 돼서 과거를 되돌아봤을 때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우리 소치는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